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학습자 중에서 수채화로 하늘을 좀 멋지고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하늘을 사실 수채화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도구 준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리시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팔레트, 그 다음에 꼭 이 평붓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붓, 그 다음에 이 스탬플러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수채화를 오래 하시는 작가분들도 수채화 할 때 이 스탬플러를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탬플러를 안 썼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 예를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 뭐 이런 스프레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스탬플러는 왜 필요하고 마스킹 테이프는 수채화를 그리는데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채화는 유화나 뭐 다른 그림은 캔버스가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직접 그 위에다 그리는데, 이 수채화는 자기가 화질을 골라서 화질을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평평하게 잡아 당겨 줘야지 완성하는 과정에 그 붓질의 어려움, 그 다음에 얼룩지다 보면 물감이 한쪽으로만 몰리겠죠. 그걸 방지해주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칭 한다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화질을 피고, 이렇게 자른 화질을, 그 다음에 이 넓은 평붓으로 물을 그냥 맹물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쭉 바를 때 한 방향으로만 바르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스탠드,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물칠을 해 놓으면 잠시 뒤면 얘가, 이 종이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종이가 늘어납니다. 사실 큰 작업할 때는 물을 많이 바르면 한 1cm 정도가, 여기서 1cm 정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체험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종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시 말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탬플러를 하는데, 이 스탬플러가 두 가지예요. 요게 이제 일반 사무용에서 사용하는 거, 이걸로 물론 사용해도 되는데 손이 굉장히 아파요. 요게 좀 화방 같은 데 가면 파는데, 요걸로 저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끝부분을 코치케스를 찍고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 당겨 줘야 되겠죠. 이렇게 또 다른 대각선 방향. 근데 보통 판넬 작업을 할 때는 이 종이를 뒤집어서 올릴 때는 한 방향을 먼저 찍기도 하는데, 요거는 종이 한 장을 합판에다 붙이다 보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면을 점차 돌려가면서 이렇게 찍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종이가 아주 잘 말랐어요. 평평하게 펴졌는데, 이 펴진 상태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사각 쪽을 붙여줍니다. 붙여줄 때 손으로 잘 눌려주고, 마지막 부분을 붙이면 이렇게 굳이 나중에 액자할 그림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림이 끝나고 나면 액자를 하면 다 감춰지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액자집에 맡기기 전에 자기 그림을 감상하는 것 중에는 이것만큼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늘 그리는 법을 제가 몇 가지 좀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펴진 화지에
이렇게 물을 바릅니다. 맹물을. 아무 물감이 안 들어가 있는 맹물을 이렇게 발라주죠. 보통 이 물을 바를 때 옆에 자기가 오래 쓰던 판넬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색이 침범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좋은 그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다면 자기 몸보다 이 화지, 그림을 더 아끼는 마음이 더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좀 적셔 놓은 상태에서 또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커피를 한 잔 정도 마시면 그 시간은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먹고 다음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커피 한 잔을 딱 먹고 왔더니 적당히 지금 물기를 말라가면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스탬플러를 찍었기 때문에 종이가 더 오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루시안 블루보다 약간 밝은 코발트 블루 계열을 평붓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붓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색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겠죠. 여기에서 제가 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좀 더 드라마틱한 하늘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인디고 계열, 프루시안 블루 계열이죠. 요 물감을 조금 크기가 작은 평붓으로 하늘이 보통 윗부분이 진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석양이나 일출이나 날 흐린 날도 이런 과정을 느끼게 되죠. 요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바르셔도 됩니다. 쉬워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여기서 이 화면을 판넬 자체를 이 위에 화장지로 테이프 위에 물감이 묻은 거는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프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위에 프루시안 블루, 인디고 계열의 그 짙은 물감이 옅은 물감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굉장히 뭐 삼투압 작용이라든가 모세관 현상이라든가 이런 과학적 힘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름을 넣고 싶다고 하면 잠깐 제가 화장지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넥스 티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기 화장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크리넥스 화장대 있는 거를 뭐 가져오셔도 돼요. 사모님한테 뭐 혼나도 되고 여성 작가분들은 화장하는 거를 그림 그리듯이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화장지를 내 손에 그냥 편하게끔 누른 다음에 부분을 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 느낌대로. 자, 이러면 저 멀리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 저 건너 산 넘어 남촌에는 이렇게 저 멀리 있는 풍경도 화장지로 훌륭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가져야겠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나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구름이 됐죠. 그 다음에 또 구름이 좀 많게 더 흐리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좀 이렇게 화장지로 좀 이렇게 넓게 써서 퍽퍽퍽 강하게, 네? 이렇게 하면 구름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 종이가 마르기 전에 여기서 제가 산까지 그리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이, 먼 산이 있고 가까운 산이 있겠죠. 그걸 요 단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이제 제가 산을 그릴 건데요. 이 산이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겠죠. 멀리 있는 산, 내 가까이 있는 산.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종이가 다 마르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 화지가 바짝 말라 있으면 먼 산의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의 양과 물감의 양이 딱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보라돌이거든요.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여행이나 어디에 가보면 멀리 있는 산이 파랗게 보랏빛으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화지가 덜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산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뭐 간단해요. 뭐 그림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멀리 있는 산이 이 종이가 안 말랐기 때문에 서로 엉겨서 번지고 있어요. 은연중에. 잠시 후에 요것이 화지가 바짝 말랐을 때 제가 앞산을 표현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재미나게 표현하면 담배 한 대 태우고 나서 물 한 모금도 먹는 시간, 커피 한 잔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 그 시간이면 좋겠네요. 종이가 어느 정도 바짝 말랐어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산을 표현하는데 요거는 아까 먼 산을 표현할 때는 제가 물감과 물의 농도를 한 5대 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산을 표현할 때는 물감량이 더 많게, 즉 물을 좀 적게 쓴다라는 개념, 약간 뻑뻑하게 느껴진다, 뭐 요런 표현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산은 녹색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녹색을 뻑뻑하게 해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산이 또 꼭 한 가지 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색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걸로.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멀리 있는 산은 푸른빛의 보랏빛으로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산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죠. 여기서 다른 그림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하늘과 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산 위에 뾰족뾰족뾰족 조그만 나무들이 솟아있는 이 느낌을 수채화에서는 단번에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로 한번 볼까요? 아직 밑에는 무언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구름이 떠다니는 앞산 뒷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냥 말라가는데 언제까지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절이 봄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한번 진달래가 펴있는 산의 느낌인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많이 물감을 안 만졌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화면이 젖어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안 했다는 건 물감 양과 물의 양이 적절히 배합이 되면서 서로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개나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거는 비구상적인 거예요. 지금 시연이니까 물론 자세하게 표현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가지가 또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이런 자세한 수업은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그림이 그려졌는데, 아까 제가 왜 화지를 펴서 물을 바르고 테이프를 붙이고 스탬플러를 찍었냐가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액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액자가 된 그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자,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림이 마치 액자를 한 것처럼 옆에 마트가 생겼죠. 매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채화를 그릴 때는 스탬플러를 찍고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라고 한 게 이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제 경력에 고차원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초심자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를 하늘, 먼 산, 앞산, 진달래, 개나리 표현을 약간 반추상적, 반구상적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하늘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하늘 그리기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맹물을 아까 작업하고 동일한데요. 그냥 아무 물감이 없는 맹물을 이렇게 백붓, 이걸 쉽게 얘기하면 넓적붓 큰 거를 화방에 가서 넓적붓 큰 거 주세요 그러면 화방 아저씨가 놀래요. 뭐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게요. 백붓, 백붓 큰 거 주세요 하면 됩니다. 백붓.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하늘 그리는 방법은 이건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이렇게 맹물을 바르고 이것도 곧장 들어가면 효과가 안 납니다. 요건 역시 커피 한 잔을 먹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저도 또 커피 한 잔을 먹었거든요. 딱 오늘 이 수채화 하늘 그리기 때문에 커피를 2잔이나 먹었네요. 이렇게 제가 왜 커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기다리라는 시간이 얼마쯤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을 느긋하게 먹는 시간이라고, 담배 한 대 태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종이가 물을 받아들여서 말라가는 상태에 바짝 말리면 이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루시안 블루 계열로 찍어서 붓을, 아까는 전체적으로 칠을 했잖아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칠을 안 하고 내 마음속에 테크닉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 느낌대로. 그러면 얘들이 말라가면서 지금 하얀 면이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자, 멋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얀 흰구름 부분을 조금 빨리 말려서 가만히 놔두면 파란 물감이 흰 부분을 잡아먹을 거니까 헤어드라이로 이렇게 흰 부분을 중점으로서 말려주면, 자, 이러면은 아까 만들어진 화장지로 했던 하늘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드라마틱한 비가 올 것 같은 하늘, 이런 것이 적절하게 물감으로 연출이 되었어요. 자, 테이프를 뜯어보는 순간 자기가 그린 것이지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수채화로 하늘을 쉽게 그리는 법, 하늘과 구름이 어떻게 어우러지는 거, 굳이 그림을 따로 그리질 않았어요. 그것이 수채화가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구름을 화장지로 닦아내면서 하늘을 그려보았고, 거기에 앞산, 뒷산 표현 방법. 두 번째는 붓의 테크닉으로 흰 구름을 그리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퍽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은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건지, 그 별빛을 받아 반짝이는 등대 불빛의 밤바다와 밤하늘을 그리는 것을 제가 재밌게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